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형 당뇨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. 말 그대로 치료의 새로운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예전처럼 그냥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쪽으로요. 자, 이 여정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. 예전에는요, 당뇨병 치료 목표가 정말 딱 하나였어요. 혈당, 그러니까 그 당화혈색소 수치를 어떻게든 낮추는 거요. 근데 지금은요, 목표가 아주 훨씬 넓어졌습니다. 심장이랑 신장을 보호하고 체중 관리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거죠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새로운 치료 지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치료법이 막 복잡해졌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럴 기로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요. 놀랍게도 거의 모든 제2형 당뇨병 치료 여정은 다 똑같은 곳에서 시작하거든요. 그 시작점이 뭐냐?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어떤 약보다도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거.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.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거요.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. 목표는 한 5에서 7% 정도 체중을 줄이는 거고요.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 첫 단추는 거의 대부분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으로 깨우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이 약은요,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보건기구들이 제2형 당뇨병 치료는 이걸로 시작하세요 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약입니다. 왜냐? 효과도 뛰어나고 오랫동안 쓰여서 안전성도 검증됐고 결정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당연히 표준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. 메트포르민이 왜 첫 번째 선택지가 됐는지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일단 혈당을 효과적으로 잘 떨어뜨리고요. 거기에다가 체중도 살짝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장점은요, 저혈당 위험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. 당뇨약 먹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. 이 모든 장점들이 합쳐져서 메트포르민을 최고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새로운 치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바로 치료를 나에게 맞추는 그 결정적인 순간,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치료를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. 메트포르민 먹고 있는데 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지?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? 바로 이 질문이요. 이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갈림길의 시작인 셈입니다. 예전 같았으면 답은 간단했어요. 그냥 혈당 낮추는 다른 약 하나 더 추가하면 끝이었죠. 아주 심플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질문에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요. 의사들은 환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만 합니다.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혹시 지금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나요? 이 질문이 바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어떤 위험 요인들을 봐야 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, 그러니까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죠. 둘째, 심부전,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고요. 그리고 셋째,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치료의 초점이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서서 심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걸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지도가 달라집니다.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딱 맞춰진 경로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.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길로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두 갈래 길. 먼저 경로 1은요.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심장이나 신장 관련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길입니다. 이분들은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심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죠. 반면에 경로 2는 그런 심장, 신장 위험이 주된 문제가 아닌 분들을 위한 길이에요. 이 경우에는 체중 관리와 혈당을 더 확실하게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. 그럼 경로 1,
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약을 쓸까요? 핵심 약물이 바로 이 두 가지 계열입니다. 먼저 SGLT2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건 특히 신부전과 만성 신장 질환의 보호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입증됐고요. 또 하나는 GLP-1 수용체 작용제라는 건데 이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여주고 또 체중 감량 효과도 아주 강력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.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. 여기 SGLT2 억제제랑 GLP-1 수용체 작용제를 한번 보세요. 둘 다 혈당도 잘 떨어뜨리면서 체중은 오히려 줄여주고 저혈당 위험도 낮죠.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각각 신부전, 신장 보호, 그리고 심혈관 보호라는 엄청난 무기까지 장착한 거예요. 예전에 쓰던 설포닐 유레아 같은 약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. 좋아, 나한테 맞는 경로를 선택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목표 혈당에 도달을 못하면 어떡하지?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건 치료에 실패한 게 절대 아니고요.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. 치료를 강화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. 1단계 메트포르민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시작하죠. 그 다음 2단계에서 내 위험 요인에 맞는 2차 약제를 추가하고요. 한 3개월 정도 지켜봤는데도 목표 달성이 안 되면 그럼 3단계로 넘어가서 세 번째 약을 추가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인슐린 같은 주사요법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. 이 문구가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환자는 결국 한 가지 이상의 혈당 강화제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2회형 당뇨병의 진행성 특징을 반영한다. 무슨 말이냐면요.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하나, 둘 늘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.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. 이건 치료 실패가 아니라 2회형 당뇨병이라는 병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여정의 일부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약물 말고도 아주 강력한 선택지들이 더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인 의학적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. 또 특정 기준,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사수술, 흔히 비만대사 수술이라고 하죠. 이게 정말 당뇨병을 극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와 함께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봤습니다. 이제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심장, 신장, 그리고 체중까지 모두 고려하는 이런 포괄적인 접근법이 대세가 됐다는 점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의 당뇨병 치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오늘 얻은 이 정보를 가지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.